안녕하세요. 표본엄마 이윤우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의회주의자 김 전 대통령 국회를 거쳐서 상도동에서 마지막 10분 보내고 지금 국립현충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들 현철 씨 영결식에서 오열을 했고요. 권명순 여사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에 봉황터라는 곳에서 김 전 대통령 영면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지금 마지막 10분 상도동에서 보내고 영면할 국립현충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영면하는 모습 그 생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상원 변호사, 박상은 공감과 미디어 소장, 김성구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도 좀 전에 광화문 저희 사옥에서 운구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특히 다들 소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이 사적인 인연이 뭐 깊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87년 이른바 후보 단일화 파동 때 학생운동, 시민운동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후보 단일화와 이제 비판적 지지파인데 뭐 비판적 지지파였고 어릴 때 저희 동네 부산 서사구에 그때 뭐 조그만 꼬마 때 코일 때부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뭐 정치를 상도동에서 시작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뭐 한참 뭐 막내뻘에 속하지만 좀 만감이 교차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민정부 과정에서 뭐 김현철 소장하고 함께 어린 나이에 뭐 일들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김 소장이 오해라는 장면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뭐 개인적 소외가 좀 뭐 특별히 뭐 저기 계신 분들보다 뭐 크지는 않겠지만 또 비록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그 행렬이 참 소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화려하지도 않았고 노제도 없었고 노제나 추모제를 하지 말자라는 게 가족의 뜻이었는데요.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저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노제가 치러지는 것도 광화문에서 지켜봤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국민들의 행렬이 서 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도 보시지만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운구 행렬이 지금 상도동 자택을 들렀다가 지금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추운 날씨에 국민들한테 좀 부담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었는지 조금은 그러니까 그 인파들이 좀 없어서 조금 좀 서운하다 이런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 저는. 어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 돈에서 쪼들린다거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상황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옆에 선배들, 뭐 언론계 대선배들, 정치권 대선배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짠하면서 초후일담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 70대, 80대 뭐 야당 하면서 다 어려웠죠.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어려웠고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비교적 뭐 거제 멸치 안 받아보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야당 인사 중에 풍요로웠는데 정치적 문제에서 굉장히 담백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는 많이 담백했다. 하고 담백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서거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 거제 땅도 재단으로 들어오고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상도동 집도 이제 재단으로 넣겠다. 뭐 이렇게 고인계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뭐 엄청난 거인이 서거했지만 굉장히 그 대선배들은 친근하게 느끼는 아침마다 상도동에서 국밥 먹은 얘기 그다음에 기자들을 그 당시 동지라고 불렀답니다. 동지라고 불렀는데 언론 요즘 젊은 기자들 이해를 못할 텐데 취재원과 취재진의 관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국을 허심탄회하게 기자들하고 상의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용돈이 생기면 회식이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시대의 풍광들을 보면 이런 면에 있을 때 정치 자금에서 가장 좀 담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재임 중에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칼국수 만드시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성정은 단순하면서도 담백했다. 단순 담백. 그렇기 예. 때문에 뭐 표현도 직접 합법이고 YS 시끄러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고인을 추억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꼭 이렇게 엄숙하다기보다는 애잔하고 또 각자 저도 그 두 번 문상을 갔습니다만 거기 계신 노정객들이 각자 YS와의 일화가 너무 많은 재밌는 예. 일화들이 많은 뭐 이런 정담들을 언론계 정치인 모여서 삼삼하고 말씀 나누는 걸 봤을 때 가슴에 좀 따뜻함을 주고 간 것 아닌가. 뭐 예. 문민 개혁을 했고 뭐 금융실명제를 했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치적 거인이었지만 친근했고 따뜻했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친근했고 따뜻한 거인이 지금 국립현충원 영원히 영면할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념도서관을 들렀다가 지금 현충원에 안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운구차가 막 도착했던 모습이죠. 예. 네, 지금 국립현충원을 도착해서 바로 이제 곧 안장식이 거행될 예정인데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묻히는 곳이 바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와는 300m 떨어져 있고 봉황의 날개를 상징하는 곳에 묻혀서 굉장히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말씀 들어보면 이제 뭐 결국 따뜻한 인간적인 거인이지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참 뭐 어찌 보면 거제 갑부집인데 칼국수 좋아하시고 등산화 20년 고쳐 신고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셨고 그리고 민주화를 30년, 40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면모 또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적인 측면들은 국민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예. 예, 저는 지금 우리 박 소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탈하고 칼국수 드시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니까 국립묘지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반대 전혀 없습니다. 예. 가셔야 되고 가시는 건데 만일에 근데 그게 국민 속의 대통령이고 그다음 국민의 사랑으로 대통령 되셨고 그다음 국민을 사랑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이건 예.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인데 어떻게 국립묘지보다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면하셨으면은 좀 더 친근한 대통령.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영면한다는 그러니까 것도 고향으로 가시든지 고향으로. 이런 식으로 국립현충원이라는 어떤 대통령들 묻히는 자리에 지금 묻히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뭐 직관들이 봉황의 뭐 날개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저렇게 되면은 국민과 조금 유리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 호탈하시고 이거 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국민과 가까이 묻히셔가지고 예. 누구든지 한번 뵙고 싶을 때 묘지에 가서 추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였으면은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예.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진짜 한번 조문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저도 추억 속에 있는 분인데요. 지금 영면하는 그 현장 국회 연결식 마치고 지금 영면을 앞둔 국립묘지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규락 기자. 예, 황규락 기자. 평생을 함께한 동지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박가령 전 의장 등이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장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후에 안장식을 하고 일명 봉황의 날개터라는 곳에서 영면을 하게 수고한다고요? 됩니다. 예, 국립현충원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예, 안장식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황규락 기자 전해주시죠. 황규락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드는 안장식이 조금 전부터 이곳 현충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차남 김현철 씨와 부인 송명숙 여사 등 유족들을 비롯해 평생을 함께한 동지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박가령 전 의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방부 의장대 장병들이 안장식 장소와 조금 떨어진 묘소 예정지로 고인을 운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하관의식은 5시를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묘소는 현충원 장군 제3묘역의 우측 능선으로 지정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와 300m 떨어진 곳인데요. 평소 친분이 깊었던 고명진 목사가 집도하는 하관 예배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이어 삽으로 흙을 뿌리는 허토의식과 조총 발사가 이어지고 진홍국 연주 속에 마무리됩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이 안장될 묘역에서는 어제 직경 50cm 내외의 커다란 알 모양의 돌덩이 7개가 발견됐습니다. 몇 자리를 정한 직관인 황영웅 영남대 교수는 봉황알 같은 돌덩이들이 발견된 것은 길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현충원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연결하는 동안에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으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좀 더 전해주시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얼마 전에 최명신 주월 살인관이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셨는데 장군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뭐 4스타인가 3스타인가 아주 뭐 주월 살인관을 지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유언을 남긴 게 내가 사랑한 내 사병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해가지고 사병묘역에 안장되셨거든요. 사병묘역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최명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은 참 가슴이 따뜻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한 번도 일명식도 없지만 참 좋으신 분이다, 따뜻한 분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으면은 예. 좀 더 따뜻하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분에 대해서 진짜 거인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지금 국회에서 열린 연결식 장면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추도사를 낭독하던 김수환 전 국회의장 정말 계속 추도사를 낭독하면서 마지막엔 정말 크게 오열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바로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셨는데 이 눈을 맞으면서 정말 그 서럽게 눈물 흘리는 모습, 또 오늘 같이 그 추모객들도 많은 눈물을 보였고요. 특히나 차남 김현철 씨, 맨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에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아주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예, 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저 눈물이 평범한 이제 아버지를 보낼 때의 슬픔도 있을 테고요, 회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기를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그런 여러 가지 회한들이 교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인 손명숙 여사도 몸이 매우 불편하신데. 네. 오늘 아주 특이했던 게 이제 문민정부 출범 때부터 이제 현철 씨가 차남 아닙니까? 네. 예. 장남이 은철 씨인데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 사업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TV에 노출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색안경을 꼈는데 오늘 그 당시부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했는데 오늘 뭐 TV에서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은철 씨의 모습이 보인 게 좀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요. 오늘 조화를 이렇게 할 때도 양측에서 이렇게 은철 씨를 이렇게 부축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연결식 상황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또 국가가 이번에 장례식에서 최상의 예우를 한 것인지 뭔가 좀 아쉽다, 서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고인의 뜻에 따라 잘 한 것 같습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2015년 12월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야당이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을 하면서 저항하면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았죠. 좌경화될 수도 있었고 폭력화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국회를 버리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은 뭐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뭐 유훈을 계승하겠다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회 중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조종하는 면 이런 면을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호소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는 유성 변호사님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국립묘지라는 것이 꼭 유명한 정치인들만 또 유족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본인이 본받고 싶은 대통령의 묘역에 가서 좀 참배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시각, 지금 운구차에서 지금 곧 안장을 앞두고 태극기에 덮인 관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상현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국립묘지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미국 같으면 백악관하고 정면으로 마주보는데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상징이죠. 백악관과 의회와 국립묘지.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가보시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산업화의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뭐 청와대를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언제든지 국립묘지를 좀 자유롭게 방문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쭉, 그러니까 건국, 건대화,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들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동을 해서 잠시 후에 이제
지금 하관을 담당하는 군 의장대가 지금 도열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하관 행사에도 지금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나 박관용 전 의장들도 자리를 함께 하게 뒤에 됩니다. 현철 씨가 네, 보이네요. 왼쪽 뒷부분에 뒤에 바로 지금 차남 김현철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착하신 내빈과 전문객 그럴 것 여러분께서는 같습니다. 좌석을 저기 정리해 말씀하신 주시기 대로 어머니 또 고향 거제에 묻힐 수도 있지만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참 못내 아쉬울 것 같아요. 국립묘지에 또 대통령을 지내신 아버지가 묻히는 것이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기수 비서실장, 영원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기수 비서실장이 깨끗한 마사토를 뿌릴 예정이다. 하관을 하기 전에. 예. 저 김기수 비서실장이 뭐 상도동과 관련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기수형 이렇게 하는 예.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의 중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분의 유명한 얘기가 비선은 귀는이 때 말은 없다. 이번 장례식 과정에서 귀는이 때 말은 없다. 뭐 얘기가 유명한 분인데 정말 그림자 보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 게 저번 주에 조그마한 뭐 말썽이나 뭐 이런 소문 없이 마지막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셨는데 JP께서 그 문상하라고 차를 타면서 김기수 실장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JP가 김기수 실장을 보고 영원한 충신이다 당신이. 영원한 충신이다. 네, 이런 얘기를 그 서울대병원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이 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김기수 비서실장은 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기수형으로 알려진 후덕한 형님이었고 한 번도 정치적으로 자기의 성취를 꿈꿔본 적이 없는 뭐 그런 분입니다. 김기수 비서실장께는 저희도 기자들도 취재하려면 항상 가장 김영삼 전 대통령 건강을 여쭙거나 할 때도 김기수 비서실장께 늘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항상 아주 친절하고 몸을 낮춰서 늘 설명해 주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군 의장대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관을 옮기고 있고요. 또 유가족들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데요. 그 헌화는 바로 도착하신 내빈과 송명순 전문객 여사와 또 그 정부가 이남 진행될 삼녀 수 김영삼 있도록 전 좌석을 대통령의 정리해 자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서게 됩니다. 예, 지금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단식을 하던 장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많았는데 다시 보면 이 장면도 굉장히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이번에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한 단계 이제 차원을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김영삼 대통령이나 DJ 같은 경우에 어떤 보수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 군사 독재에 맞서서 어떤 뭐 미국 같은 그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데서는 민주주의가 쟁취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스가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자기 편을 일괄해서 이렇게 거느리고 어떤 맞서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집권자도 독재에 비싸게 했고 예. 사실은 그 야당의 보스도 좋은 뜻으로 독재를 한 거죠. 예,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예, 그렇지 않고는 예. 맞서 싸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국회의원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돼야 되는데 이제 그 JP 하나 남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도 보스 정치가 아닌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보스의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따뜻한 게 참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들 심지어는 심한 욕설들이 뭐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이승만, 박정희부터 해서 이번에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 국가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공회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매우 갈등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또 조문을 하게 되고 지금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앞둔 저 모습들을 다들 어찌 보면 슬픔, 애도의 뜻을 갖고 정치적으로 부딪혔던 사람들이라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조문정치,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정말 새로운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유지도 뭐 단합, 화합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는 좀 뜻깊게 본 게 아까 그 방송국 오다가 이제 운구차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길에서 방에. 예.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여의도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잠시 영광에 있었던 청와대 앞을 지나서 예. 마포를 지났습니다. 마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YG공 사태 등 당시 시민당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른바 그 제명이 되고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이제 그 지점 마포 시민당사를 지나서 여의도로 갔죠. 여의도 맞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 절두산 성지를 바라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명한 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본다. 절두산 카톨릭 그렇죠. 그게 예. 뭐 그 카톨릭 순교 성지 아닙니까? 예. 그 절두산 성지를 비교하면서 그런 연설을 명연설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 의회주의자라는 건 여의도와 뗄래가 뗄 수가 없는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는 영광은 짧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 여의도 주변에서 시민당사부터 거쳐가는 길 그다음에 상도동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동교동 사셨지만 또 대통령실의 일산으로도 가시고 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도동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46년 그렇죠. 그때를 거기서 대통령도 됐고 또 퇴임 이후에도 거기 계셨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운구차가 지나가는 궤적이 정치인 김영삼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뭐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잘 산 인생이죠. 예. 그렇죠. 예.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반정부가 절대 반국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정부가 반국가로 가지 얼마든지 이 권위주의 정부, 지금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가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이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국가라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저도 노무현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들하고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한국이 적화된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는 않는 표현들인데도 예. 불구하고 말씀하시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걸 듣고 이 민주화 투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국회라는 틀, 의회 민주주의라는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마지막까지 견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좀 전에 우리 김 대표님이 그 잘 사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잘 사셨을까 행복했을까 개인으로서, 예. 저는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다. 예. 단식이라든가 가택연금이라든가 이게 정치 안 하시고 진짜 아까 말씀대로 거제의 갑부 아들로 살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뭐 학교도 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럼에도 이 민주주의라는 거 하나 그 젊을 때 세운 목표를 위해서 있죠. 자기 몸을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오히려 좀 정치를 안 한 것보다는 좀 더 힘들었고 불행하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그 때문에 그 반비례해서 국민이 행복해졌지 않을까. 저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볼 때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국민들은 행복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물, 큰 사람에 대한 공과를 평가할 때 좀 공에 대한 평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 대 반민주라는 그다음에 5.18 광주를 거치면서 너무 첨예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또 최근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이제 포스트 삼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정주영 100주년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확실한 것은 이제 거인의 시대는 가고 있다. 거인의 시대는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치열한 어떤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그 광화문이 전쟁터 같았던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그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들, 거인들이 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서 그럼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는 뭐여야 되느냐. 아까 예. 여성원 변호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저 왼쪽에 있는 화면 왼쪽이 장손인가요? 아들인가요? 네, 은철 씨의 아들, 그러니까 장손 아닌가요? 장손으로 은철 씨 보입니다. 장남의 아들. 네, 오늘 아침에도 그 서울대병원에서 운구를 할 때 바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바로 이 장손이 들고 나왔는데요. 예. 지금 장남 은철 씨 모습은 지금 예,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않네요. 예. 어찌됐건 굉장히 드물게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남이었고요. 예,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삼김 이후의 정치는 과연 뭐 어때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갑론을박이 있고 뭐 우리 저 김성욱 대표께서는 의회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성이 제고가 되고 정치를 제로섬에서 난제로섬으로 예. 타협을 하고 의회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총이 등장해서 시대를 뒤집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뭔가 협상하고 타협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돌아가신 인물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 전 네.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죽었을 때 등소평이 07과삼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 모택동은 거의 6천만 명 중국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람인데 불구하고 공이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근대화를 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역시 부정적인 요소들보다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학원 예배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지금 묵념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생전부터 아주 인연이 깊었던 그 고명진 목사가 학원 예배를 오늘 직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죠. 예, 충현교인가요? 장로님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기독교 행사, 기독교 안장식 절차에 따라서 이 고명진 목사님께서 국가장 마지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에 대한 경례 그리고 차남 현철 씨가 헌화를 하게 됩니다. 현철 씨 모습 굉장히 슬프고 힘들어 보이는 표정도 그렇고 오늘 연결식 때도 내내 오열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 향을 뿌리면 이제 장례식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보내는 장면입니다. 현철 씨의 그 눈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의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 눈물과는 좀 다른 각별한 아픔과 회한 같은 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현철 씨 96년인가 7년인가 그 무슨 말썽 났을 스캔들 났을 때 얼굴 그 처음 봤거든요. 볼 때 야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격도 또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김영삼 대통령의 분신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다면 그 아버지로서 가장 자기를 많이 닮은 아들을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유교 사상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시면 천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아마 이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사랑, 거기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천붕이라는 느낌. 그래서 김현철 씨로서는 오늘 슬픔을 주체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헌화를 하고 계셨고요. 헌화가 유족 대표에 이어서 이제 정부 측 인사들 나서서 지금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헌화와 분향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부 대표는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하고 계시고,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더 슬플 수밖에 없는 게 장남 은철 씨는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남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나사본이라고 해서 만든 조직, 이게 선거 조직이었는데 그때 조직 활동을 담당했던 게 둘째 아들 김현철 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이고 힘이 모이고 소통령이라고 언론이 부르기 시작하고 소산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생긴 게 부패 스캔들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동지로 같은 길을 걸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단순히 아버지 돌아가신 것 여기 추가해서 본인의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 활동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원식이 있는데 아까 국회 연결식에 참석했었던 손명순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늘 날씨도 영하의 날씨에 굉장히 힘든데 오랫동안 손명순 여사가 이렇게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이제 현충원 학원식까지 참석하기는 좀 건강상 좀 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연결식에, 눈이 내리는 연결식에 참석하신 거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충성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 알려졌는데, 한 3년 전부터 초기 치매 증상에 오셔가지고 건강이 사실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면 소식도 새벽에 못 전해드리고, 쇼크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뒤에 드렸는데, 어쨌든 좀 손여사 상도동을 드나들었던 기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손여사님의 그 표정도 너무 가슴이 아픈 장면이었다. 표정이 너무 안타깝다. 연세도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헌화가 끝나고요. 지금 안장될 직관들의 얘기입니다만은 봉황의 날개 밑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김현철 소장에 대해서 세간의 이제 오해를 몇 가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야당 시절, 그러니까 미국 예. 유학을 갔다 와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할 때 여론조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이른바 감의 정치, 누구도 할 것 없이. 근데 굉장히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사실 정치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총재마다 아버지 와이스가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라고 딱 보는데 개표 현황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앙병치연구소라고 유명했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인재들이 나옵니다. 인재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대선 선거 전체를 기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3당 합당 이후에 김현철 씨는 거산의 최측근 참모화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지고 구속되는 과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보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보 스캔들로 아버지가 대통령이 구속시키려 했는데 그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은 대선 잔여금 문제 60억에 대한 조세 포탈로 구속이 됩니다. 사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로서 호가호위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 두 번째, 한보 스캔들로 구속된 게 아니다는 거. 예. 물론 그 당시 비뇨기과의 CCTV에서 뭐 인사 문제를 얘기하고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국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전혀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 객관적으로 얘기만 하면 대통령의 참모였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되는데 일정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하관식이 곧 있으니까 예. 얘가 봉황 뭐 날개라고 그러는데 아까 뭐 저는 이제 그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국민의 뭐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지만은 어떻게 저기서 한다면은 저게 그 김 대통령 후손도 잘 되겠지만 대통령까지 지낸 분을 저는 사실은 이 풍수지리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차피 풍수지리 좋은 장소를 택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모셨던 분을 그게 모신다면은 우리나라가 좀 그 덕을 봐서 예. 국가 전체가 좀 발복이라 그러나요? 예.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묘지에서 큰 돌이 나오면 길하지 않은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돌은 이제 둥근 돌이고 7개나 나왔기 때문에 봉황의 알이다라고 직관들이 평가를 한 거고요. 예. 그러나 뭐 이게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와는 직접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일종의 회자되는 부분만 연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슬픈 노래 그 음악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영면할 저 공간,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의 묘역의 면적은 260평방미터 정도. 예, 법으로 과거 기준으로 기준으로 80평 남짓한 곳. 예, 보통 사람에 비하면 매우 큰 묘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큰 인물,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머물기에 아주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기 남편이 마지막으로 하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손명숙 여사도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현철 씨가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장 슬픔을 보였던 현철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찾아가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철 씨를 만나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짧게 보고 다시 현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결식에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아주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이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주치의도 이렇게 고열인데 외부에서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겠다면서 예. 이렇게 불참할 것을 권했는데요. 대신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결식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바로 서울대 병원에서 마지막 운구될 때 바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철 씨를 위로했는데요. 예전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바로 신민당 총재였던 야당 당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조문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예, 통상으로는 저 관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뭐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왼쪽 아래 화면 아래에 있는 네모난 땅 속으로 뚫린 예, 공간, 사각 공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입관식 할 때도 보통 이게 장례식 가보면 슬프던데 제일 슬플 때가 저는 이 하관식이더라고. 하관하고 마지막으로 이 흙을 덮을 때 진짜 이별이 되는구나. 그렇죠. 입관식하고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소위 저걸 명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관을 내리고 흙을 좀 뿌리고 치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금 손명숙 여사가 막 하관식 참석을 위해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몸이 불편하지만 방금 변호사님 말씀드렸지만 진짜 정말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악이 슬픈 음악이 나오고 현철 씨가 바로 옆에 하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손여사 지금 건강상 이유로 조금 늦게 참석했지만 남편이 마지막 가는 길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손여사가 오면 바로 지금 하관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흙을 삽으로 뿌리는 허토의식도 조총 발사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건강상 이유로 늦게 왔다는 걸 보니까 국회 연결식 참석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조금 좀 건강을 좀 치료를 받든지 조치를 하고 현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손 여사님과 이제 와이스는 1살 차이가 알고 있는데 그럼 87이시죠.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2시간 정도 국회 장례식 일정이 좀 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큰 이불을 덮고 끝까지 아주 초췌한 창백한 얼굴로 그 남편 연결식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눈까지 흩날리고 저도 손 여사님 아주 입을 다물고 있는 창백한 그 표정이 더 슬펐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보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차라리 손 여사께서 오열하시고 이랬으면요. 뭐 저거는 당연히 지아비와 지어미로서 평생 지낸 분의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저게. 저 태극기는 전직 대통령 아마 장군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태극기를 위에 둡니다. 이 국가장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정신, 화해하고 통합을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 국장 기간 중에 국가장 기간 중에는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 적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대한민국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징후나 미움, 분노 같은 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곳으로 가시면 고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신다면 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만나도 또 대파 한잔 하시겠죠. 지금 관을 둘러쌌던 태극기를 삼각형으로 곱게 접고 있습니다. 첫 국가장이죠. 첫 국가장이고 이제 이게 하나의 국장도 있었고 국민장도 있었고 그게 정치적 논란이 됐죠. 여러 가지 이게 또 불분명하다. 어떻게 경계를 지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2011년 법이 개정됐고 그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국가장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국장은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었고 국민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었고요. 그게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국가장으로 좀 통합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태극기를 고 김영삼 대통령 관 안에 두는 건지 관 위에 두는 건지 제가 잘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태극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대통령이시니까 같이 아마 묻어주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관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관을 덮고 있던 태극기를 고이 접어서 지금 유족 대표인 바로 차남 김현철 씨에게 지금 전달을 했네요. 몸이 불편하다고 알려진 장남 대신 일체 하관식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예, 아들, 둘째 아들인 차남 현철 씨가 하고 있고요. 다음은 하관 및 부활대방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 하관은 현충원 직원과 국방부 또 하나 이제 부장대 궁금한 게 오늘 장병들이 묘비명에 하고 과연 이제 어떤 이어서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예, 묘비명. 예. 묘비의 내용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근대화 뭐 산업입국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에 관한 얘기가 들어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시민의 이 조직된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그리고 그런 거라면 우리가 언뜻 떠올려 보자면 김영삼 대통령은 어떨 것 같습니다. 문민개혁 부분이 아마 집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예. 문민개혁 부분이. 백성들에게 국민에게 예. 모든 것이 돌려줬다. 이런 이제 관을 쌓던 예. 김수환 전 의장은 이제 아까 추면사에서 예. 민주주의와 민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을 했고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합니다.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 이게 바로 의회를 통한, 국회를 통한 여론을 무시하지 않고 언론을 무시하지 않는 이제 이런 정치를 했다. 막 이런 취지의 뜻이 비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국민을 사랑한 대통령 이런 말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국민과 함께 영원히 예, 영원히 사는 대통령 예, 이렇게 뭐 그런 나올 것 식으로 같고요. 하면, 예. 지금 이제 관을 쌓던 선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관의 과정도 예, 기독교 방식의 예, 하관 예배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 위에 흙을 뿌리는 예, 흑토의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하관 예배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묘비명이 어떻게 좀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봉분 앞에 목재로 만든 임시 묘비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간단히 바로 그 전면에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의 묘 이렇게 새겨지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실리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과거 전례로 보면 유족들과 더 상의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겠고 아마 이 장례 절차 문제도 아마 유족들하고 상의해서 큰 골격은 정해져 있지만 예. 구체적인 노제를 안 한다든지 아까 이남희 기자 말씀하셨듯이 예, 노제 추모제가 예,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가족들하고 아마 상의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하는 준비를 마치면 예,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분 보시기에 지금 이제 묘비명에 어떤 내용을 새길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꾸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민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그 현대사 아까 김 대표 말 긍정의 역사라고 봤을 때 대통령 순서가 절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이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만약에 노태우 정권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많은 과단성 있는 개혁이 과연 가능했을까? 예. 힘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개혁이 DJ 노무현 정권을 낳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예. 측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민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 있고 요즘 젊은 기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문민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이 교보문고 앞에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YS는 못 말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풍자적인 거거든요. 네. 뭐 사투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루과이 사태, 우루과이 라운드를 이렇게 어찌 보면 대통령을 일정 정도 비하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민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 풍자나 계획의 대상이 돼도 괜찮다는 그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어떤 새로운 공기같이 신선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탈권위주의가 되는 또 대통령이 개그맨들이 소재로 등장하는 예. 그런 형태로 정치 문화가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바뀔 계기가 됐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 대통령과 달리 그 전까지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뽑거나 이런 대통령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이 진정으로 뽑은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란 뭐 많은 글을 써야 되겠지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예. 요약하자 6자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인 뭐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세부 공적이 아니라 큰 틀에서 문민 예. 그렇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입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 예.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게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민주화가 너무 지나쳐서 탈권위가 이제
반정부를 넘어서 이제 반국가적인 차원으로 가는 통합진보당 사건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이 민주화, 권위주의로부터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V에서 생중계로 이렇게 국가장도 처음이고요. 이동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관을 옮기고 있습니다. 곧 하관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고 김영삼 대통령의 관이 땅 속으로 하관하게 되겠습니다. 땅 속에서도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 하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그리고 대통령을 지냈던 고 김영삼 대통령 지금 피할 수 없는 인간이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아서 서거하셔서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송명순 여사가 오셨는지는 지금 화면에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손명 여사는 도착했습니다. 도착은 오셨습니다. 현충원에 있는 도착,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 만큼 지금 취재진의 어떤 지금 취재 경쟁도 지금 좀 매우 뜨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지금 이 행사에 참석해 있습니다. 이 하관식에 조금 늦게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분께서 지금 땅 속으로 겨울이 아니어도 땅 속은 차가운 공간일 것입니다. 저런 국가장 같은 사건이 국민들한테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민주화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북한의 민주화,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까지 생각을 했던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장엽 씨가 한국에 내려오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주민들 2,400만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했던 생각이고요. 탈북자들 배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랑 김현철 씨가 아버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박상원 소장님, 김성욱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 연결식에 참석하셨던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이남 차장과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 국가장 다녀오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 하관되고 있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저희도 마음이 짠한데 지금 어찌 보면 한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른이셨던 분이 저렇게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쎄요, 결국 누구나 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 눈이 휘날리는데 연결식장에서 마지막까지 있었고 또 그 운구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님의 보시죠. 지금 몹시 편찮으신 손명순 여사가 평생 같이 함께했던 남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땅 속으로 남편의 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중간에 어떤 조치를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제 허토라든가 그 과정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저 펑펑 우는 모습보다는 저
아파 보이는 모습이 더 가슴이 아픈.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운구 행렬을 물론 헌화하시는 것도 예. 보았지만은 운구 행렬의 뒤를 휠체어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독한 사람인데 예. 오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눈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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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보니까 손명순 여사님께서 저렇게 무표정한 것 같지만은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호 여사님 모시고 예. 제가 서울대 병원으로 조문을 갔을 때 그 인자하게 두 영부인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예. 그런 눈 모습을 보고 저도 안타까웠고요. 제가 두 분에게 두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손명순 여사께서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 손명순 여사께서 예, 꼭 그래서 예. 했는데 오늘 그 헌화하시고 운구 행렬 뒤로 휠체어로 따라가시고 또 오늘 저렇게 하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눈물이 납니다. 예, 눈물이 나시고 저희도 보면서 그런데요. 저도 뭐 돌아가신 할머니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 땅 속에 들어가고 거기 위에 흙이 이렇게 뿌려지는 저 장면 때 몹시 예, 슬프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여전히 이제 땅 속에 관은 있습니다만 관 주변에 예, 흙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땅 속 바로 앞에 바로 한 걸음 앞에 손명순 여사께서 남편의 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저 모습을 보니까요. 예. 6년 전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예. 바로 300m 옆에 저러한 의식을 하고 예. 할 때 저는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너무나 정신이 예, 너무나 긴장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저렇게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생히 생중계되는 저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과 오버랩돼서 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만감이 교차합니다. 두 분이 이제 직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이 화해하신 건 맞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지금 이 순간 제가 역사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나 전두환 대통령 등 그러한 VIP들이 병문안을 오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책임지고 있으니까 현관까지 나가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예. 물론 저도 하루에 두서너 번 가서 뵙지만은 예. 대화도 못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층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계셔서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는데 이호 여사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나는 때로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 그래서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분은 역시 크게 보시고 크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호 여사님은 듣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내려와셔서 제가 또 안내를 했죠. 전두환 대통령도 제가 안내를 했더니 나중에 뭐 지금도 SNS에서 넌 전두환 대통령 안내했다 하고 뭐 비난 많이 하는데요. 예.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도 내려오니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 화해했다. 예. 지금 이제
화해했다. 말씀하시는데 예. 마치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화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김영삼 대통령님은 참 통 크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두 분이 만났느냐? 예. 그래서 참 소이부답했습니다. 소이부답. 조금 전까지는 흙 속에 그나마 윤곽이 조금 보였던 고 김영삼 대통령의 관이 이제 흙에 거의 묻혀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이 상황을 장남 현철 씨가 오열하면서 차남 현철 씨가 오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모습, 관, 그나마 그 관조차도 땅 속에서 완전히 흙에 덮였습니다. 이 바로 옆자리에는 정말 관이 보이는 바로 한 걸음 앞에 손명순 여사가 묵묵히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흔적은, 육체의 흔적은 그나마 관조차도 땅 속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저 상황, 저 때가 가장 슬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위를 부인께서 묵묵히 지켜보고 손명순 여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저렇게 망연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더 시청자 분들도 보시겠지만 더 좀 마음이 아프실 것으로 보입니다. 65년간 같이 했던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내가 인생에서 잘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민주화를 이룩한 거랑 우리 명순이랑 결혼한 거다. 이러면서 손명순 여사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을 지금 마음 아프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 위에 네. 흙을 뿌리고 저렇게 이제 한문으로 된 내용을 듣고 거기 위에 저거는 의원님 저 어떤 내용들을 저기 이렇게 더 얹게 되나요? 유족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됩니까? 지금 예, 저 영정, 마지막 영정을 예.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예. 죽전 송홍범 서예가가 쓰셨어요. 네. 쓰셔가지고 안장을 했는데 예. 무궁화 표시가 돼 있는 지금 나무 목판 같은 걸로 위를 덮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때 태극기를 네. 함께 모시려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건 국기법에 의거해서 태극기는 함께 태극기는 못 못 모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관을 덮고 있던 태극기를 고이 접어서 예. 바로 차남 현철 씨한테 전달을 했는데 예, 이것도 예. 그런 국기법에 저희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도 그렇게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그 현충원 관계자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듣고 태극기를 다시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대개 보면은 저러한 애국지사나 그런 분들한테는 태극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시청자들도 왜 태극기를 걷어내는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예. 뭐 법이 그러면 뭐 법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만든 법일 테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제 평생의 필생의 라이벌이자 경쟁했던 DJ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YS 대통령께서 저렇게 저기 관이 있는 저 면적만 보면 뭐 2평, 3평, 2평 남짓한 저 공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묵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이제 사관 예배를 장모님의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를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너무 참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너무 슬픈 모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관 예배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생전부터 아주 가까웠던 고명진 목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8장. 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묘하게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했던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살겠다라고 했던 것과 참 연상이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묻히는 곳,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는 곳, 지금 300m 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실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만나시면 무슨 얘기 하실지 저는 궁금한데, 의원님 혹시 좀 짐작이 되시나요? 글쎄요. 뭐 옛날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웃이고 더 가깝게 살아가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뭐 두 분 다 서거하셨지만은 제가 모시던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하셨지만은 제가 간혹 찾아뵀던 김영삼 대통령도 천상 두 분 협력하면서도 앙숙이다. 협력하면서도 앙숙이다. 협력하면서도 앙숙. 재밌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민주화로 따지면 의원님보다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시고, 또 어떨 때는 경쟁했던 분의 또 관계에 있던 분을 모셨고, 그런데 딱 김영삼, YS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한 기억. 굉장하게 편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리한 말씀을 하신다. 그 순간에 어떠한 논리적 사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식하는 분한테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이런 뭐 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적당한 뭐 정치적 용어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 정치적 동물적 감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아쉬웠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무슨 말씀을 뒤집을 때 순간적으로 180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하루 이틀 비판받고 넘어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이어서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하면서 180도 넘어져 가니까 180번 얻어맞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늘 대통령님 또 총재님 김영삼 총재님처럼 대통령처럼 확 넘어지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나는 안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분 다 참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연결식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황교안 총리 보이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보이셨고 저 모습은 국회에서 연결식을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장남 은철 씨가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회주의자였던 고 김영삼 대통령 국회에서 연결식 저 때도 계속 이제 손명순 여사는 몸이 편치 않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쭉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오늘 보면서 좀 이렇게 오열하는 가족들 모습도 보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 증인의 마지막 모습으로는 조금 소박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글쎄 뭐 아무래도 재임하신 지 오래됐고 오늘 또 날씨 일기관계가 그래서 조금 추모객들이 간간히 자리가 비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유족들도 또 소박하게 해달라고 그 분위기는 너무나 엄숙하고 다 슬픔에 젖어서 큰 별이 떨어졌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그 애석한 것은요. 자꾸 그 김대중 대통령님과 저는 6년 전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장남인 김홍일 의원의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김홍일 의원이 그 억울한 면으로 의원직을 박탈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홍일이가 돈 3천만 원을 받아서 3년을 감옥 살고 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내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한 번만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 김홍일 의원 건강이 나빠서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닌 말로 그 가방을 옮길 수 없었거든요. 장남의 아픈 불편한 몸에 대해서 두 대통령이 다 그렇게. 그런데 그걸 검찰에서 들고 갔다. 또 증인이 있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지금도 건강이 나쁘신데 예. 오늘 또 제가 서울대 병원 빈소를 방문했을 때도 장남 은철 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운구 행렬에 손명순 여사님의 뒤를 따르는 그 장남 은철 씨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저것도 저렇게 우리 대통령님과 흡사할까?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왜 자식 사랑 안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을 더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슬픈 마음입니다. 민주화의 큰 산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가는 땅속으로 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앞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고 김영삼 대통령이 땅속에 묻혀서 영면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